KKMD 777화 해외 항공 전문지 심플 플라잉 번역. F-35는 6년 걸린 테스트, KF-21은 8개월 만에. 일천에 무사고 비행 달성한 KF-21, 그 미래가 밝은 이유. 12월 3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이 정치, 경제, 외교 분야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극심한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계엄령 사태의 후폭풍이 전례 없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던 대한민국 K방산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 또한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보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려면 우리의 시선은 앞을 향해야 합니다. KKMD를 통해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주요 방산 관련 뉴스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왜곡 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우리 사회에 미흡하게라도 도움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열심히 외신들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해외 항공 전문지 심플 플라잉은 Korea Sky Cap-21 보라매 fighter jet reaches key milestone 1000 flight sorties.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놀라운 업적에 도달하다. 1000의 출격 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심플 플라잉은 KF-21 프로그램이 1000회의 테스트 비행 소티를 그것도 무사고로 완료한 것은 F-22 랩터나 V-22 오스프리처럼 최근 개발된 주요 군용기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F-22 랩터와 V-22 오스프리 프로그램이 테스트 비행 소티에서 여러 번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KF-21 보라매의 설계가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심플 플라잉은 KF-21 보라매가 공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을 테스트하기 전까지 필요했던 시험 비행 기간은 고작 8개월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의 경우 KF-21 보라매와 동일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테스트 과정에 진입하기까지 6년 이상의 시험 비행 기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함으로써 안정적 설계에 더해 성능 면에서도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항공 전문지 심플 플라잉이 2024년 12월 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플라잉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12월 2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000회의 출격 소티 달성이라는 기록에 더해 1000회의 무사고 출격이라는 기록까지 달성했다. KF-21 보라매의 개발 완료를 선언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 비행의 절반 정도를 소화해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노후화된 F4 팬텀과 F5 타이거를 대체할 4++ 세대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1000회 무사고 테스트 비행 소티를 달성한 KF-21 보라매. 출격, 소티라는 단어는 전투기가 군 부대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라는 사실을 뜻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KF-21 프로그램이 1000회의 테스트 비행 소티를 그것도 무사고로 완료한 것은 F-22 랩터나 V-22 오스프리처럼 최근 개발된 주요 군용기 프로그램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F-22 랩터와 V-22 오스프리 프로그램은 테스트 비행 소티에서 여러 번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KF-21 보라매에는 1인승 단자형과 2인승으로 파생된 복자형도 포함되어 있다. 복자형인 CJ-452가 바로 무사고 1000회 소티를 완성한 주인공이다. 2인승 복자형은 본래 작전 전환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지만 향후 최전선 임무에 사용될 수도 있다. KF-21 보라매 테스트 비행은 항전 장비, 공중 급유, 조종성, 레이더, 초음속 비행, 무장 발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된다. 비록 KF-21 보라매가
보잉 FA-18EF 슈퍼 호넷과 보잉 EA-18G 그라울러, 사브 JAS-39EF 그리펜 등에 탑재된 G F414 터보팬 엔진의 파생형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 및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22 랩터에서 영감을 받은 설계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 생산 중인 T-50, TA-50, FA-50 파이팅 이글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생산하는 전투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환점에 도달한 KF-11 보람의 테스트 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9일 이후 1,000회 이상의 비행 소티를 거치며 반환점에 도달한 테스트 프로그램은 2026년이면 대한민국 공군에 KF-11 보라매를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19일 항공 전문지 The Aviationist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F-11 프로그램의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6년까지 본격적인 양산 단계 돌입 및 실전 배치 시작. 2028년까지 KF-11 보라매 40대 생산. 203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에게 KF-11 120대 인도, 인도네시아 공군에게 50대 인도. 2023년 10월 25일 에비에이션 위크 보도에 따르면 KF-11 보라매는 43개월에 걸친 테스트 일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KF-11 보라매가 공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을 테스트하기 전까지 필요했던 시험 비행 기간은 고작 몇 달에 불과했던 반면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의 경우 KF-11 보라매와 동일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테스트 과정에 진입하기까지 6년 이상의 시험 비행 기간이 필요했다. 2028년 이후가 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KF-11 보라매의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해 컨포멀 안테나, 내부 무장창, 그리고 레이더파 반사를 줄이기 위한 스텔스 물질 코팅 같은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레이더에 대해 말해보자면 우리는 KF-11 보라매에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생산되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가 없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탐색 및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 A사 레이더는 KF-11 보라매에 있어 핵심 항전 장비라고 할 수 있다. KF-11 보라매에 탑재되는 한국산 A사 레이더.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공군에게 A사 레이더를 수출하는 안에 대해서는 OK 사인을 냈지만 해당 미국산 A사 레이더가 탑재된 국산 전투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했다. 우수한 레이더를 KF-11 보라매에 탑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KF-11 보라매의 자유로운 수출이라고 생각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수출 승인 거부가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한국은 KF-11 보라매에 탑재할 능동 전자주사 배열 A사 레이더를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생산하게 된 것이다. KF-11 보라매에 탑재되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사 레이더는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함으로써 목표물까지의 거리, 방위각,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KF-21용 A사 레이더 개발 프로그램은 한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A사 레이더 개발 프로젝트이다. 감시, 공중 및 지상 목표물의 탐지, 영상 생성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A사 레이더는 전투기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인 항공 전자 센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KF-21 보라매의 미래가 어떨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결론, KF-11 보라매는 매우 유망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미국산 전투기들의 경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격도 문제지만 수출에 따른 제약들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러시아 및 중국산 전투기들은 전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은 충분한 수량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로 두각을 나타낼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는 노후화된 전술기 부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일부 국가들이 형성하고 있는 틈새 시장을 메워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KF-21 보라매를 생산하는 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미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20대의 KF-21 보라매 블락1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The Korean Times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KF-21 초도 양산분 20대에 희망했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MBDA 미티어를 통합시키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목표물도 격추시킬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록히드 마틴의 아이디어가 녹아들어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과 한국산 항전 장비가 서로 잘 융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범위의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KF-21 보라매는 4세대 전투기 커뮤니티에 새롭게 합류하는 독자적이면서도 독특한 멤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F-21 보라매는 경전투기 FA-50 파이팅 이글과 업그레이드를 앞둔 F-15K 슬램 이글, 그리고 2030년대 대한민국 공군의 대들보가 될 F-35 전투기에 대한 좋은 보완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지 심플플라잉이 KF-21 보라매의 미래에 대해 2024년 12월 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플플라잉처럼 KF-21 보라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외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2,000회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테스트 비행의 절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소화해냈다는 사실에서부터 KF-21 보라매의 잠재력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머지 1,000회의 테스트 비행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F-22 랩터와 V-22 오스프리도 피해갈 수 없었던 테스트 비행 사고를 KF-21 보라매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F-35 개발 과정에서는 무려 6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공대공 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단 8개월 만에 성공했기 때문에 KF-21 보라매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플플라잉은 KF-21 보라매에 대해 록히드 마틴의 아이디어가 녹아들어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과 한국산 항전 장비가 서로 잘 융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범위의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4세대 전투기 커뮤니티에 새롭게 합류하는 독자적이면서도 독특한 멤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들의 경우 천문학적인 가격도 문제지만 수출에 따른 제약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러시아 및 중국산 전투기들의 전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은 수요에 비해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며 KF-21 보라매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심플플라잉의 분석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